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전해 오는 그림 가운데 격옹도, 이 격옹도라는 그림이 있다죠.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큰 항아리를 깨부시는 그림, 이렇다고 합니다. 이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큰 항아리 깨부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림까지 그렸을까 해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키보다 큰 항아리에 물이 그득 담겨 있는데 그만 어린아이가 그 항아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발 동동 구리고 우는데 그때 한 아이가 돌을 들고 와서 힘껏 항아리를 치니까 팡 깨지면서 항아리 물도 빠지고 허우적대던 아이를 또 살렸다 해서 격옹도 하면 슬기로운 아이가 돌로 항아리를 깨서 어린애 구한 그런 이야기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날 앞두고 슬기로운 아이들 쑥쑥 자라길 빌면서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청춘가 안비치 이은주 묵개월 명창의 소리로 듣고요. 또 노랫가락 김옥심 명창의 소리로 듣습니다. 바른 청춘에 소년놈 되어서 문명의 항문을 닦아를 봅시다. 청춘 홍하늘 내 자랑 말아라 더듬는 세월에 내 백발이 되는 나 야오라 마누고 부디게 희부여 이내 몸 시다리여 백발이 되노나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가고 사람이 늙게는 바람별 같구나. 우수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에 내 가슴 풀린다. 눈 속에 푸른 소른 장박이 슬기여 학구름이 울고 가니 이 달새병 승이라. 흑발산 기다새 항구의 장사라도 이별에 들어서 장사 있더냐. 우정 세워라 가지를 말아라 장안의 청춘이 늙어를 가노나. 청살리 벽계수에 수잉이 가물 자를
마라 답답히 보가 싶을 때 우비 아니면 너희보다 우비여 허성을 망정 자주 보려무나 사시철보령하고 태한떨기를 심었더니 아직밤 찬바람에 푸른 잎이 누르렀네 아마도 그대의 눈은 갈대인가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자, 내일이 어린이날인지라 옛사람 가운데 이 청소년 시절 지낸 일화를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요. 조선 중기 선조 때 이산보는 훗날 이교판서까지 지냈는데 그 이산보가 9살 때 한겨울 얼음판에서 놀다가 그만 친구들 장난에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치아가 톡 부러졌다고 합니다. 토정선생 이지암이 조카를 보고 놀래서 어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쩌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느냐. 이때 9살 이산보가 말하기를 얼음을 타다 미끄러져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아이들 탓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숙부인 이지암이 어린 이산보를 남다르게 보고 공부도 시켰는데요. 하루는 여러 아이들 있는 자리에서 이 돌부처를 보면서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어디 답해보거라. 이 돌부처도 부모가 있더냐? 이 말에 아이들이 우물쭈물 하는데 소년 이산보는 부모가 있습지요.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입니다. 네, 한때 친구가 불행하게도 이 과거 볼 자격이 없다 해서 과거 시험 포기하자 이산보가 그 친구를 위로하며 과거를 포기했고요. 또 훗날 어사들을 지휘하는 대사원이 됐을 때 율곡선생 모함하는 걸 막아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의롭게 처신한 소년 이산보를 만나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정태춘의 노래로 국악가요 동방명주 배를 타고 들어봅니다. 대륙하는 배가 반도를 떠나가는구나. 샛별 하늘 저 배는 황해 달빛 부서지는 바다로 나가다 멀리 인당수 저자치 맞바람에 슬쩍 숨는구나. 어이여 가자 일려편주야 단둥항구에 들어가면 낯익은 여인네들 서울 가자고 기다린다.
가는 배가 반도를 떠나는구나. 화려한 연안 부두 저 배는 장산곳 마루 북소리에도 깜짝 놀래요. 멀리 산동 반도 수평선 파도 너머로 슬쩍 숨는구나. 어이여 가자 일려편주야. 단동선 착장으로 들어가면 조선말로 어딜 가오 널 기다리며 묻는구나. 돈 벌어서 언제 오나요 허심나게 묻는구나. 혀를 차며 서로 묻는구나. 실록 만화경. 조선 선조 때 출생해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인조 때 정묘호란 중에 목숨을 던진 조선의 장수가 있었으니 남이흥이라. 일생을 통해 두 번의 전란을 겪었던 대장군 남이홍이 소년장사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는데, 와 자자 다시 달려보는 거다. 고갯마루에서 힘을 더 내야지. 청총마 알아들어? 남이응 말을 알고 부리는 게냐? 군관나리 이 말 제대로 달리게 해야지. 이대로는 전장터 못 나가죠. 에이, 말 훈련 시킬 줄도 모르면서 막 달리는 건 아니고? 아유 아니죠. 이거 15,000호 장수들 훈련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사람 말 듣습니다 지금. 이 말 성깔이 사나운데 말한 대로 듣는다고? 어떻게? 참 진짜라니까요. 자 보세요. 청총마야 완보 느린 걸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멈추고 후보 뒷걸음질 하나 둘 셋 둘 둘 셋 멈추고. 이야 남이응 이거 진짜 네가 훈련시킨 게냐? 내 말은 안 듣더니 남이응 말을 들어? 아유. 이제 아버님께 드릴까 합니다요. 이야 15 먹은 놈이 벌써? 부사나리 이 아이 좀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이용이가 어쨌다고? 아니 말을 훈련시켰지 뭡니까요? 그 성깔 사나운 말이요. 사고뭉치 청총말을 우리 이흥이가 훈련시켰다고? 자 어디 이용아 말 한번 가져와 보거라. 네 아버님. 여기 보시죠. 자 완보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멈추고 후보 뒷걸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니 이걸 이응이 네가 훈련시켰단 말이냐? 이 말썽쟁이를 어떻게 훈련시켰더냐? 밤에도 같이 지냈죠. 말먹이도 제가 챙겨줬고요. 이젠 가히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타보시죠. 아버님 명령도 들을 겁니다. 그래. 자 어디 보자. 그 총총막 가져와 보거라. 어디 자
청청마야, 내 말도 듣거라. 자, 야생마인지 천리마인지 보자. 어디 한번 달려보자. 이리야, 청청마 달려라. 이야, 저 사고 치던 말이 저렇게 달리다니. 남이응, 너 다 컸구나. 맞다. 우리 이응이 정말 다 컸구나. 자, 여보, 이것 보시오. 우리 이응이가 길들인 말이오. 당신도 말을 달리고 저 아이도 결국 당신 따라 달려나가겠구려. 부인, 그 무슨 소리요? 아버지 따라 말을 달리니 저 아이가 장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허허, 사내 장부라면 마땅히 말을 타고 강토를 지켜야지. 그렇지. 이응아, 소년 장수 남이응 안 그러냐? 영감,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다 보이십니까? 아들이 길들여준 말을 타고 외놈치러 나간 당신이 이순신 장군 따라 배를 타고 나갔지요. 나주 목사님이 외놈이랑 싸우다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랑 전사했을 때 저 남이응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평법 속에, 이 책 속에 싸우면 이기는 지략이 있겠죠. 하지만 소자 화를 잡겠습니다. 소자도 아버지 뒤를 따라 외놈이거나 오랑캐거나 화를 쏘며 싸우렵니다. 이응아, 가는 게냐? 또 전장터로 가는 게냐? 이번엔 북적이구나. 외적이 아니고 오랑캐구나. 영감, 저 아이가 이제 장수랍니다. 갑옷 입고 평안도 안주성으로 간답니다. 이응아. 평안병사께 고합니다. 후금군이 의주를 넘어 안주성으로 진군 중입니다. 명나라건 후금이건 우리 땅을 치면 원수다. 아버님은 바다에서 외놈들 내치다 가셨지요. 소자는 북에서 내려온 후금 것들을 쳐야겠습니다. 야, 나는 호금 대장군 아민이다 해. 안주성 항복하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남이양, 우리랑 싸울 것인가? 이 3만 군사들 바라야 해. 아버님은 외논 총탄에 가셨지요. 오늘 이 소자는 화약으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십시오. 아버님 가신 길 따라갔다고 울지 마십시오, 어머님. 라야, 남이형 항복하라 해. 명나라군도 도망쳤다. 너희가 명나라도 지켜주고 조선을 지킬 것 같은가? 오냐, 오너라. 안주성 깊이 들어오너라. 안주성 친다 해. 성문이 열린다. 저 남이형을 쳐라 해. 그래, 남이형이 여기 있다. 이 화약과 함께 있다. 오너라. 안주성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해. 저기에 남이형, 너는 무엇하고 있냐 해. 항복하지 않고. 오냐, 기다렸다. 나랑 같이 황천에 가자. 화약 통과 뛰라 해. 네, 소년장수 남이응 고사였습니다. 그 아버지 남유는 이순신과 외적을 치다 전사했고, 그 아들 남이응은 정묘호란 때 안주성을 지키다 폭약을 터뜨려 순전한 장수가 됐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단가, 장부가, 신영희 명창의 소리입니다. 어와 정춘
소년님 내 장부가를 들어보소. 국내 청년 모아다 교육계에 넣어두고 각종 학문 교수 허인 양성하는 것도 우리 정부 일이요. 전리준총 팥빛무라 칠척장검 손에 들고 백만대병 진퇴월제 통일천하 하는 것도 장부 사업이라. 장부가로 노래하니 뜻이 꾸에 같아서 가슴이 답답 목마르다. 뒷동산 진런구선 명년 3월을 다시 기대.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기 어려워라. 해병 후호 나리를 사정 역기 들고 보소. 조선롯 당문무조공 혼명한정 대성연어 고덕기 번짝을 한삼반 곡성 열너의원 만원. 미미한 인생들은 그 아로리 강태공 화수궁과 사마양제 선비록이 장필상 통필을 지난 구명장 이원만원 한번 주문 열어고 재미없던 백이숙 제수의 응사 누가 사오고 백사를 구구를 해명 굽배 실렁굴로 젊었고죠. 만국 호거를 기해연 빠른 한산시 애구 미터 중에 일본토 철양구나 그런 만고 영국이야 사적이나 이끌만한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내기 그치 헛소 그러고 우리 그러고 울기로 도역가면 서로라 오세.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한복 디자이너 박선홍님. 그동안 국악무대에서는 예술인들 의상을 디자인했는데요. 요즘은 또 새로운 작업으로 신바람난 한복 디자이너 박선홍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 시작할 때부터 창작 한복을 하겠다고 표방을 했어요. 제가 2009년도에 현대한복 전시회라는 걸 처음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한복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레이스로 저고리를 만들고 청바지 원단인 데님으로
금박을 찍어가지고 저고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벨벳으로 또 옷을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불과 1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좋은 평을 못 들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걸 평소에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 내가 길을 잘 못 잡진 않았구나, 적어도.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유전자의 한국적인 어떤 전통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전통을 사랑하니까.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통이 녹아나는 무엇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한복이란 저는 사랑이라고 늘 대답을 해요. 저는 한복에 대한 할머니, 유년 시절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 거기에서 한복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내가 왜 옷을 만드는가, 누굴 위하여,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늘 꿈을 꿔요. 제 옷을 입고 무대에서 빛나는 연주자분들, 또 춤을 추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경사에 예쁜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현대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삶을 즐기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복도 변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복에 대한 사랑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또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님 이야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 작업은 뮤지컬 홍도 무대 의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립무용단에서 넥스트 스텝 2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 공연의 무대 의상 작업도 하고 있고, 또 5월 초에는 여주에서 제가 만든 공연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네모꽃이라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공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시작은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는 전통 한복을 쭉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제 길은 조금 더 전통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쪽보다는 창작하고 이 시대에 맞는 옷을 또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로 옷을 만드는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이제 신한복이라고 많이 하는데 국악에도 왜 전통 국악이 있고 창작 국악이라 말이 있듯이 한복도 전통 한복이 있고 창작 한복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뭐 바느질을 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가사 같은 거 지으셔가지고 무릎 장단하시면서 노래를 하시거나, 할머니 따라서 동춘 서커스도 보러 가고 안비치 선생님 공연도 보러 가고 공옥진 여사 공연도 보러 갔어요. 제가 그렇게 희한하게 그런 기억들이 어린 적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전통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꿈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또 손재주도 되게 좋으셔서 뭐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지만 본인 옷은 다 본인이 지어 입으셨으니까 어릴 때 저는 딴 애들하고 다르게 동정도 달고 이불 호청도 꿰매고 좀 그런 이상한 애였어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 선생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해금 연주곡 파란 나무, 안진성의 연주입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군포에는 오래전부터 이 농악놀이가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군포시 둔내동만 해도 예전에는 산봉우리 주변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며 농악대가 모여서 이 풍물 굿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둔대 농악 전통이 이 나중에는 길군악으로 이 더드레기 가락으로 전해져서 평온한 마을 빌어주는 두레 농악 전통을 남겼다고 하죠. 이 군포시에 요즘 반가운 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이 경기도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합니다. 군포시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또 경기도 최우수 청소년 수련관이 됐다니 이 청소년의 달 5월에 군포 청소년들 더나 활기 넘치게 지내겠지요. 이 군포시에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청소년 관련 범죄를 미리 막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학부모님들이 뭉쳐가지고 2019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군포에서는 어머니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해서 이게 명예 경찰관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군포시 청소년들 이 학부모 경찰관 덕에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함께 빌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소식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바라지의 연주한 노래로 비나리 축원 만나봅니다. 왔네 재석 왔네. 재석님이 오실 적에 이대 가문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올 리가 있으리요.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품에 품고 흐늘거리고 내려와서 이대 가문 억심만금 돈과 재물을 집안 가득히 쌓아두고 잘 사시라고 노적도 정해드리고 업도 한번 청해드립시다.
또 이내 가문에 들어오소. 옥지사 딸눈 가운데 오복소복이 쌓였던 험 이내 가문 다 들어오소. 어비야 초청거비로구나 어서 들기자 어비야 구렁이여 배우나오 같이여 배포항로 이내 가문에 다 들어오세. 어비야 초청거비야 어마 이리 오소 이리 와. 어비 초청거비야 어비야 초청거비야 어비 초청거비로구나 어비 초청거비야. 자 옷 받아가시오. 아시나 최성님 덕택으로 오동나무 상상같이 봉황같이 잘 사실제.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작곡가하면서 이 북한 민요를 또 연구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또 유감없이 알리고 계시는 김정희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정희 선생님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예. 네, 박사님이라고 뭐 제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지만 그냥 뭐 김정희 씨, 김정희 선생님 이게 더 저는 편합니다. 네, 이력이 참 예. 이제 뭐 독특하다고 하면 독특할 수도 있는데 공과대학 출신으로서 예. 네, 클래식 음악을 또 전공하셨고요. 클래식 작곡. 예. 그리고 다시 국악 작곡으로 넘어오시면서 또 함께 또 국악 이론을 또 연구하셨고 특히 북한의 토속민요를 중심으로 이 전통음악 전반을 연구하고 또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북한 음악을 연구하고 계시다니 이 방송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동포가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봄날 같은 그런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테지만 특히 우리 선생님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공대 출신으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시고 이어서 국악 작곡과 이론, 특히나 이 북한 민요 연구까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이 라디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체구가 아담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걸 어떻게 다 했는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요. 또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예. 그래요. 맞아요. 이 음악은요. 진짜 즐기면서 해야 되지 그냥 막 뭔 책임처럼 하게 되면 금방 질리더라고요. 이 특히 북한 민요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 북한의 토속 민요를 주제로 한 음반 제 앞에 있습니다. 일전 기러기 나라 가득, 네, 김정희 작품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음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 음반 제가 잠시 훑어보니까 노래곡일 것 같았는데 연주곡이더라고요. 예. 이 음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제가 북한 민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네. 2002년에 황해도 실향민들이 부른 그 노래 중에 풍구 소리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을 주제로 신뢰곡을 이제 쓰면서부터입니다. 이 곡을 쓰기 위해서 북한 토속민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네. 논문을 찾아보니까 석사 논문 2편이 전부인 거예요. 황해도 민요 하나, 함경도 민요 하나. 그리고 10년 가까이 연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속민요 이러면 이제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음악적인 모국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연구가 안 되면 이게 절반이 어쩌면 네.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북한 그 노래들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전무사 과정에서 북한 민요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민요의 음조직 연구 이런 논문으로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남북한 민요 전체를 연구해서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음조직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변이 되는 이렇게 살짝 섞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한 곡 이렇게 곡 썼던 것들을 네. 이렇게 모아서 작년에 왜 남북 정상회담이 네. 성사가 3차례에 걸쳐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들을 모아서 이제 좀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음반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곡이 북한 토속민요를 주제로 한 실내악곡입니다. 그리고 실내악곡을 한 이유는요. 네. 일단은 이제 노래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실내악곡은 그냥 기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가 더 일단 쉬울 거라고 이제 판단했고 좀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성악곡도 해야죠. 지금 성악곡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곡이니까 노래를 좀 새롭게 편곡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가사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이 이 실내악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건 잘 이렇게 쓰이게 그렇죠. 되는 배경음악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었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게 북한 민요도 연구를 하시고 또 박사 과정에서는 남북한 민요 전체를 또 연구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의 민요에 대해 간략하게 몇 시간이고 소개해도 되겠지만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삼면이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륙에는 평야와 산간 지방이 두루두루 있고요. 이런 이제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우리 또 특유의 근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 어업, 임업, 수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했고요. 이 속에서 이제 또 다양한 생활 문화가 싹트고 다양한 토속 민요가 또 탄생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 산업이 농사 중에서도 논농사 주식이 이제 벼니까요, 쌀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논농사 관련 소리가 거의 30가지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할 때요. 벼를 베죠. 벼 베는 소리. 그다음에 베어진 벼단을 묶지 않습니까? 벼단 묶는 소리. 그리고 이 벼단을 옮길 때 벼단 옮기는 소리를 합니다. 옮겨진 벼단을 이제 세야죠. 벼단 세는 소리를 합니다. 요걸 또 나르면서 벼집 나르는 소리를 하고요. 이거를 또 벼단을 쌓고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나달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 나달 떠는 소리가 있고요. 또 이제 떨고 나서 벼에 섞인 건불이나 먼지를 이렇게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때는 또 벼 들이는 소리를 합니다. 또 나달을 말로 데워가지고요. 이제 가마니에 담잖아요. 그때에도 가마니에 담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다양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토속민요가 있습니다. 이야. 이 지금 4차 산업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이제 농경 문화에서 진지게 이제 넘어와서 이런 노래들을 듣고 또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이 옛날에는 생활 속에서 늘 불리는 게 지금 가요가 옛날에 이제 민요인 셈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생활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들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참 느끼기가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오래된 흑백 사진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좀 이제 시대적인 컬러를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의미에서 탄생된 그 음반이 바로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일천기록이 날아가듯. 예. 네. 이 선생님께서 특히 북한 쪽 민요를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북한 민요들은 어떤 민요들이 있고 남한에는 없는데 북한에만 있는 그런 민요들도 있을 것 같고. 있죠. 네. 어떤 곡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 맬 때, 밤 맬 때 이런 거는 다 있거든요. 네. 한반도에. 근데 좀 남한에 잘 없는 네. 혹은 아예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부르는 그 농업 노동요 중에서 논을 일굴 때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논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일굴 때 하는 논 일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현지에서는 쇠스랑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씨를 뿌리면서 하는 발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좀 밟아주는. 이건 이제 제주도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 내륙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낫으로 벼나 풀 같은 거를 베면서 이제 하는 낫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 타고 부르는 뱃일할 때 부르는 그 어업 노동요 중에서는 명태잡이 소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남한에는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 명태 잡을 때 그물 당길 때 이렇게 하던 소리 이게 그냥 한두 곡 있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지금 음원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 현지에서 녹음한 이 그 음원들 함경도 음원 중에서는 다 돌리는 소리, 노 젓는 소리, 또 그물 당기는 소리, 그다음에 고기 벗기는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물에서 고기를 이렇게 털어내는 소리, 만선 풍장 소리. 이건 이제 만선으로 돌아올 때 풍장 치면서 하는 소리고요. 이런 거 또 명태 거는 소리, 덕장에다가 걸어서 말리잖아요. 그때에도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대단히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석장. 돌을 캘 때에 큰 망치가 있는데 그 매라고 하거든요. 그 매로 큰 못, 정을 이렇게 쳐서 돌에 구멍을 내면서 하던 매질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황해도에서는 또 달구지를 몰고 가면서 소리를 하는데 이걸 또 감내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해요. 여돌성처럼 가성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리듬도 자유롭고 이런 이제 특징적인 이게 일놀이 중에서는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면서 부르는 유흥요 중에서도 남한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함경도의 애완성. 그다음에 이제 황해도에 가면 이제 삼동주 타령, 닐리리 타령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난이가 타령, 느리게 타령 이런 곡들은 남한에는 이제 없는 북한 고유의 유흥요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이 몰랐던 사실 우리 선생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 만큼 남한과 북한의 음악적 특징도 좀 다르겠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이제 길어지고 이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라도에는 우리 남상일 명창님이 늘 부르시는 그 육자백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황해도에 가게 되면 수신가초가 많아요. 그다음에 평안도에는 뜻밖에도 창부타령조가 많습니다. 이 서울 경기에서 부르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그다음에 충청북도까지는 매나리조가 많고요. 이렇게 동쪽이죠, 이쪽은.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는 매나리조, 육자배기조, 창부타령조 이게 두루두루 있습니다. 있고. 근데 또 경기도 북부는 황해도하고 접하다 보니까 수심가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오돌도기조가 또 이제 특징적인 음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남한에 있는 다 음조직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곡조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투리 같은 거죠. 팔도 사투리 다르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민요가 반음을 쓰지 않는 5개의 음을 쓰는데 이제 이 중에 2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종점이 양쪽에 있듯이 다른 음들이 다 이 2개의 음으로 모이는데 이거를 떱니다. 떠는데 남도에서는 아래를 떨잖아요. 아리랑 이렇게.
서도에서는요 위를 떨어요. 연분홍 저고 리이이 이렇게 이게 반대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다 보이는 메나리조, 상부타령조, 뭐 배틀가조 이런 거는 두 개를 다 떨어요. 근데 얕게 떨어요. 이게 합쳐진 거죠, 남북이. 그리고 또 이제 5개 중에서 남도는 2번째 음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소도는 3번째 음을 또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곡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그다지 넓지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죠. 야,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또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전에 선생님의 그 작품 한 곡 듣고 인사 나눌까 하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제 제 음반 마지막에 수록된 풍구타령이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이제 황해도 실향민들이 부른 그 남봉과조의 풍구 소리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북한 토속 민요를 주제로 한 저의 첫 작품이고요. 또 북한 민요를 연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김정희 선생님의 작곡 풍구타령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며야 될 시간인데요. 풍구타령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